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집안 청소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제 사용의 위험과 안전한 활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청소를 하면서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여러 세제를 섞어서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잘못된 세제 사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고 건강도 지키면서 깨끗한 집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락스를 즐겨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청소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그런데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식초나 구연산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락스는 염소 성분을 포함한 강력한 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락스가 산성 물질인 식초나 구연산과 만나게 되면 염소가스라는 아주 위험한 독성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 가까이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몸을 숙이고 있을 때 더욱 쉽게 흡입하게 되는 거죠. 한번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김순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그분은 평소 청소를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평상시처럼 락스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식초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못 느끼셨어요. 오히려 거품이 더 많이 나고 냄새도 강해져서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분 후부터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분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찾아와 주셨고 급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염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때의 두려움을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락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품이 많이 나거나 냄새가 강해진다고 해서 청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상들은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선풍기가 있다면 바닥 쪽을 향해 틀어서 가라앉은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집안의 산성 세제인 식초나 구연산은 락스와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기억해 주세요.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아무리 집이 깨끗해져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구연산,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같은 친환경 세제를 선호하고 계시죠. 화학 세제보다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해서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런 친환경 세제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함께 쓰시거나 과탄산소다와 다른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연산은 산성이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거든요. 이 둘을 섞으면 서로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각각의 세척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불과 물을 함께 부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게다가 과탄산소다는 생각보다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박용길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68세이신 그분은 평소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구입해 두고 계셨어요. 어느 날 부엌 싱크대 청소를 하시면서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함께 뿌리고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만나면서 부글부글 거품이 나더니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문지르셨는데 아무리 해도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팔만 아프더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날은 별다른 성과 없이 청소를 마치셨는데 괜히 시간과 힘만 낭비한 것 같아서 속상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올바른 사용법을 찾아보시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다음번 청소할 때는 먼저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구연산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순서로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훨씬 쉽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더라고 하시면서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이처럼 친환경 세제를 사용할 때는 혼합보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로 기름때나 단백질 얼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산성인 구연산으로 물때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세제들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량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헹궈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친환경 세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락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 특유의 냄새죠.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깨끗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락스 원액 자체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맡는 그 강한 냄새는 대체 뭘까요? 그 냄새는 락스가 더러운 것들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부산물의 냄새입니다. 즉, 냄새가 강할수록 더러운 것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락스를 사용한 후에 나는 수영장 냄새를 청결함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냄새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락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가득 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락스는 적당량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72세이신 그분은 평소 화장실 관리를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변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 이 냄새를 완전히 없애보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락스를 변기 전체에 부으시고 뚜껑을 닫아 두셨어요.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니 역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 않아서 더 오래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두통이 시작되더니 며칠 동안 계속 머리가 아프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이유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시게 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오셔서 화장실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락스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창문을 열고 한참 환기를 시켜주셨어요. 그 후 자녀분의 조언으로 락스 사용량을 줄이고 솔로 꼼꼼히 문지른 다음 충분히 환기를 하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냄새가 사라지고 두통도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때서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처럼 락스는 양보다는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솔질 같은 물리적인 청소와 함께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락스만 붓고 그냥 두면 표면의 얼룩만 표백될 뿐 근본적인 청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락스를 뜨거운 물과 함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을 만나면 염소가스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을 사용하세요. 락스 사용 후에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환기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에도 창문을 열어두시고 가능하다면 선풍기로 공기순환을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락스 냄새가 강하다고 해서 더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량을 사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면서 물리적인 청소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콜라로 변기를 청소한다거나 케첩으로 구리 제품을 닦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이런 민간 요법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콜라는 인산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세척 효과가 있고 케첩에 들어있는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기름때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효율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콜라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확실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물때나 얼룩을 어느 정도 분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청소를 하고 나면 끈적한 당분이 남아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콜라 한 병 값이면 전용 세제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 효율적이지 않아요. 정미용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69세이신 그분은 평소 인터넷에서 생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마침 콜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셨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콜라를 그릇에 부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하루 정도 기다려 보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콜라가 증발하면서 끈적한 막이 냉장고 바닥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닦아내려고 하니 오히려 더 번거로워졌어요. 끈적한 것이 쉽게 닦이지 않아서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닦아야 했거든요. 결국 냄새 제거 효과는 미미했는데 청소할 일만 더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베이킹 소다와 희석한 과산화 수소를 사용해 보시기로 했어요. 먼저 베이킹 소다를 냉장고 안에 뿌리고 젖은 헝겊으로 꼼꼼히 닦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 수소를 물에 희석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끈적함도 전혀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신기한 민간요법보다는 검증된 방법이 훨씬 확실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케첩을 사용한 청소도 비슷합니다. 굴이나 녹그릇의 녹을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케첩 값을 생각해보면 구리 전용 클리너가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에요. 요구르트를 사용한 청소법도 있던데 유산균이 때를 분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해요. 오히려 유제품이 상하면서 더 심한 냄새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을 이용한 청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잔여물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청소 후에도 끈적함이 남아서 오히려 더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차라리 이런 방법 대신에 검증된 세제를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 제거에는 베이킹 소다가 효과적이고 얼룩 제거에는 과산화 수소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음식보다도 저렴하면서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청소입니다. 멜라민 스펀지나 솔을 사용해서 직접 때를 벗겨내는 것이 어떤 화학 반응보다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신기한 비법을 찾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청소법입니다. 우리 집 곳곳에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대리석 싱크대, 나무로 된 가구, 스테인리스 제품 등등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재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곳에 같은 세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청소는커녕 오히려 손상을 입을 수 있답니다. 특히 대리석은 산성에 무척 약한 재질이에요.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성 세제를 사용하면 표면이 부식되어 거칠어지고 광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나무 재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다공성이라서 화학 성분이 틈새로 스며들기 쉬워요. 강한 세제를 사용하면 나무 깊숙이 화학 물질이 배어들어서 나중에 서서히 배어 나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오정희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에 새로 이사를 가시면서 대리석 싱크대가 있는 부엌을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대리석이라는 걸 잘 모르고 계셨는데 워낙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싱크대에 물때 얼룩이 생긴 것을 발견하시고 평소 사용하던 락스를 듬뿍 부어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룩이 연해지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문지르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그 부분이 다른 곳과 색깔이 다르게 변해 있더라고 하시더군요.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그제야 대리석에는 산성이나 염소 계열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이미 손상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어서 무척 속상하셨다고 해요. 특히 새 집이라서 더욱 신경이 쓰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대리석 전용 세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시거나 중성 세제를 희석해서 부드럽게 닦으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 곳에는 젤 형태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젤 형태 제품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일반 액체 형태와 달리 젤은 벽면에 발라도 흘러내리지 않아서 필요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특히 타일 사이 실리콘 부분에 생긴 곰팡이 제거에는 젤 제품만 한 개 없다고 하세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젤을 발라두고 하루 정도 그대로 놔둔 다음 물로 헹궈내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강력한 화학 세제로 팍팍 문지르지 않아도 되니까 재질 손상 걱정도 없고요. 나무 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질에 맞는 관리가 필요해요. 강한 화학 세제 대신 중성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나무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목 가구는 물기를 최대한 적게 해서 빨리 닦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연마제가 들어있는 세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 그곳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거든요. 이처럼 각 재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강한 세제를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재질에 맞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중성 세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청소하기 전에 먼저 그 표면이 어떤 재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주의를 기울이면 오랫동안 깨끗하고 안전하게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세제 사용법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청소 습관들 중에 위험한 것들이 꽤 많았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락스는 절대 다른 세제와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성 물질과 만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 가스가 발생해요. 친환경 세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집을 깨끗하게 만들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단독 사용, 순서 지키기, 재질 확인, 환기 유지 이 4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깨끗한 집과 건강한 생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